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내일 8월 15일이면 총선 21대 총선이 실시된 지 넉 달이 되는 날이죠. 참패를 했습니다. 4개월 전에 참패를 했는데, 자, 이 넉 달 만에 민심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야당으로 돌아서고, 또 중도층에 있던 사람들도 야당으로 쏙쏙 돌아서는 그런 결과들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은 크게 아주 큰 곳을 하면은 매주 발표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리얼미터와 갤럽이 있죠. 리얼미터는 어제 발표를 했고 갤럽 조사는 오늘 매주 금요일 나오기 때문에 오늘 나옵니다. 갤럽 조사는 아직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리얼미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당 지지율에서 미래통합당이 35.6%, 민주당이 33.4% 이렇게 나왔습니다. 탄핵 국면을 2016년 10월 3주차 이후에 그 이래로 그리고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미래통합당 계열 보수당이 내리막길을 걸었죠. 그 이후에 3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역전이 됐다는 그 기록입니다. 보수 정당이 처음으로 3년 10개월 만에 우세했고, 그 사이에 뭐 격차가 한번 가장 근접했던 것은 조국 사태 때였는데, 조국 사태 때는 민주당이 35.3, 자유한국당이 34.4, 약간 차이가 났죠. 그때도 민주당이 이기고 있었는데, 이후 통합당은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고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몇 달 만에 미래통합당이 역전을 시켰죠.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4.15 총선 직후에 한때 70%까지 막 올라갔죠. 문재인 지지율이. 그런데 지금 반타작해서 뚝 떨어졌습니다.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 갤럽 기준으로는 불과 3개월 만에 20%포인트 이상 떨어져서 44%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조간들도 저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 여론조사 결과를 일면에 이렇게 일제히 실는 것, 그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또 서울신문, 세계일보 이런 곳에서는 일면 톱 기사로 실었습니다. 다른 곳도 일면 사이드 톱이나 이렇게 많이 실었고, 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그만큼 이 상황이, 민심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것을 언론들이 감을 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전국 구도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당장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고, 2022년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있습니다. 거기를 앞두고 또 문재인 정권이 후반기에 들면서 레임덕 조짐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까지 다 묶어서 오늘 조간신문들이 일면 톱으로도 기사를 올리고 또 분석 기사를 싣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 서울신문 보시죠. 아예 톱 기사를 했습니다. 통합이 민주를 이겼고 부동산이 부른 역전이다. 부동산이 부른 역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면 톱이죠. 그래서 36.5 대 34.4, 그리고 박근혜 탄핵 국면 후 처음 뒤집힌 정당 지지율이다. 여기 의미를 부여를 하고, 거여는 역풍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43.3%에 그쳤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중앙일보는 사이드 톱으로 했는데, 사이드 톱이 아니고 이것은 톱이죠. 뭐 이렇게 사이드로 있지만은 다른 기사와 비교하면 톱입니다. 통합 36.5, 민주 33.4. 부동산, 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민심이 뒤집었다.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것이 여론을 뒤집었다. 민심을 확 바꿔놨다. 현 정권에 대해서 민심이 흉흉해졌다 이겁니다. 탄핵 정부 후 4년 만에 지지율 역전, 그리고 특히 서울에 이어서 통합당이 강원 충청까지 앞섰다. 영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 분노에 중도층이 돌아섰다. 이렇게 하고 그 옆에 이 도표로 정당 지지도 변화 추이를 넣었습니다.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났었죠. 한때 많이 차이가 났을 때는 57대 17이었네요. 그것이 2018년 6월입니다. 자, 2018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었던 때죠. 그때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57대 17. 거의 뭐 40% 차이. 그렇게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역전이 됐습니다. 자, 공통점은 지금 역전의 원인을 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 언론들이 찾고 있죠. 그런데 민심의 흐름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는 데는 물론 부동산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은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조간 딱풀에서 한번 풀어보면은 일단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3대 악재로 지금 민심이 뒤숭숭하죠.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홍수, 또 코로나, 이렇게 상당히 이 민심이 흉흉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인식을 계속해서 뭐 기적 같은 뭐 어쩌고 이야기하고 또 뭐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그러고 안정되고 있다고 그러고 또 뭐 홍수 원인은 이명박 때 4대강 때문이라고 그러고 기적 같은 선방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불만을 갖고 있죠. 그래서 특히 집값 파동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서울인데, 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 서울에서도 통합당이 39.8% 나오고 민주당은 32.6% 그쳤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홍수 피해도 넉장 대응을 했는데, 자, 민주당 지지 기반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일주일 사이에 무려 11.5% 떨어져서 47.8%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섬진강이 범람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호남의 민심이 악화된 겁니다. 그 정권에 대해서. 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누적이 됐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코로나 복지, 뭐 긴급재난기금, 이것도 지금 약표가 다 떨어져서 재래시장이 다시 얼음에 빠졌다.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도 있죠. 거대 여당의 폭주,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그런 작업 과정에서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몸싸움을 하는 난투극을 벌이는 그런 일까지 있었고, 또 조국 씨 최근 들어서 자기 합리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딸의 그 허위 인턴 증명서까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이유, 이런 것들도 국민들에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겠죠. 조국의 자기 합리화, 그리고 윤미향 지금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있다가 어제 겨우 소환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고소고발 3개월 만에.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원인들을 보면은 전부 모두 민주당과 문재인 또 집권 세력의 자책골이죠. 무능이죠. 무능이고 도덕성 미비, 도덕성 마비, 이런 것 때문에 이 여론이 떨어졌고 여론이 아주 악화가 됐고, 그 중에서 어쨌든 정당을 선택을 해야 되면은 그 여당보다는 야당, 이렇게 뭐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여권 세력의 자책골, 거기다가 일부는 언론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슈화됐고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쳤죠. 자,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한 일은 뭘까요? 국회에서 퇴장하고 또 논평 내고 뭐 이 정도. 거기다 또 윤희숙 의원, 초선 윤희숙 의원이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5분 발언, 이것이 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그 정도인데, 자, 당 지도부가 지금까지 점수를 딴 건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대 여당의 강경 드라이버에 계속 밀려가는 그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자기 대권 주자, 뭐 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나 해서 가십거리나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통합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과거에 이 보수 성향이었다가 탄핵 국면 이후에 중도층으로 갔거나 아니면은 이 지금의 현 집권층을 지지하는 쪽으로 갔던 이 분들이 상당한 문재인 정권의 실망감을 느껴서 되돌아오거나 또는 중도층으로 다시 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통합당 지지율이 이 상황을 어떻게 유출할 수가 있냐면은,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부산, 울산, 경남 또 대구, 경북 이 지역에서는 50% 안팎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50%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 탄핵 국면 이때는 심지어 TK 지역에서도 뭐 20% 이야기 나오고 이랬죠. 부산, 경남은 뭐 10%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50%대로 돌아섰다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하도 못하니
저 뒤에 보면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못하니 돌아서서 다시 보수 쪽에 희망을 걸고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서울에서 뭐 통합당이 민주당을 제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봅니다. 결국 그 통합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민주당이 못해서 이 지지율이 역전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기대를 걸고 다시 그 미래통합당의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그러면 통합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지금부터 실력 발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를 하라. 이것이 민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야당 지도부가 실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저도 그 실망감, 특히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불신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것과 관련한 신문 기사를 한번 먼저 보시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공교롭게도 어제 이런 지지 결과가, 역전 결과가 나왔는데, 미래통합당이 일종의 공약 같은 것을 냈습니다. 새로운 정당 정책 10대 분야를 발표를 했죠.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 기사입니다. 통합당 1호 공약은 기본소득. 자, 기본소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통합당이 이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진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정당 정책에 담을 내용들을 담았죠. 새 정당 정책 10대 분야 발표, 경제민주화, 노동자 보호도 담았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 진보 성향인 한겨레 신문이 계속 통합당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제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오면을 전부를 털어서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10대 정책 맨 앞에 기본소득. 자, 한겨레 신문이 오면을 다 털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소득이 맨 앞에, 10대 정책 맨 앞에 내놨다. 미래통합당이, 보수정당이 기본소득을 내놨다. 기본소득은 좀 어떻게 딱 구분해서 말하자면 좀 진보 아젠다죠. 통합당 중도 확장 전략 공식화했다 이겁니다. 기본소득을 내놓으면서 중도 확장 전략 공식화를 하고, 새 정강 정책을 공개를 했다. 노동 존중, 양성평등, 탈진영 이런 의제, 또 삭제됐던 경제민주화도 되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정강 정책을, 야당의 정강 정책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비대위가 모처럼 혁신안을 내놓아서 그 활동 본격화했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겁니다. 그런데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눈에 띄입니다. 이 기본소득 이런 것은 획기적이죠. 획기적이지만 그 무작정 환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좀 논란거리가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또 특히 보수 안에서 논란거리가 될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뭐 돈만 많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전부 뭐 돈 주면 되죠. 그런데 이것은 그 국가 재정도 다 감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감안해야 됩니다. 아무나 돈 다 주면은 일할 사람 없겠죠. 그것은 그 사회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김종인의 실험인데, 일종의 실험인데, 오히려 지금은 반문재인 그 진영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김종인의 실험 때문에 또 분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까 좀 우려가 됩니다. 자, 새 정당정책 1호가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인데,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전 국민에게 일단 월 얼마씩 준다는 것이죠. 준다는 것이고, 이 스위스 같은 데는 이것을 그 국민 투표에 붙였다가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인가요? 그 한 몇 년 전에 시행 한 2년 하다가 다 그만뒀습니다. 이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국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실시를 하겠다.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노동 이런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핀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2017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했다가 그만뒀고, 스위스는 정부가 매달 성인에게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 그 18세 미만에게는 78만 원씩 기본소득 지급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부결됐습니다. 자, 이 안을 미래통합당의 1호 과제로 설정을 했다. 이것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전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죄,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참여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또다시 개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제가 걱정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기본소득 가지고 또다시 야당이 분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간 딱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지금 여당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